한 주간 증권가 소식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증권가 중계 서현진입니다. 한 주간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던 종목들과 이슈들을 모두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텐데요. 자, 앞으로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종목들로 모두 모였으니까요. 이 시간 놓치시면 안 되겠죠? 여기에다가 후속주까지 제가 샅샅이 찾아드릴 테니까요.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증권가 중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첫 순서는요. 한 주간의 이슈를 짚어보는 여기 이슈 순서입니다. 자, 여기 이슈 첫 번째 이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미국 뉴욕 증시 파티는 끝났다? 과연 조정각일 것인가? 아니면 우상향의 지속이냐? 많은 분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자, 뉴욕 증시 조정각이냐? 사실 시계를요 1년 전으로만 돌려봐도요. 뉴욕 증시가 연일 폭락세였습니다. 하락 행진을 이어가면서 또 코로나19가 미국 지역사회에 전파되고 경제가 사실상 마비되고 그러한 모습이 연출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낮아진 것은 물론이고 뉴욕 3대 지수가 10% 넘게 빠지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본격적인 조정 장세라고 할 수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경제 문제들이 이쪽에서 터지고 야기가 되면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 증시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했고요.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뉴욕 증시의 그런 특히 경기에 의한 영향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도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면서 미 증시 급락에 대한 공포감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자, 하지만 대반전을 이뤘죠. 우리나라도 누구나 아는 저점 2020년 3월 19일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다시 한번 10년여 만에 유례없는 강세장이 펼쳐진 것처럼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야말로 대반전이 일어나면서 대공황 이후 최대 랠리를 기록하게 됩니다. 사실 대공황이 그 역사 속에서만 봤던 그 대공황 이후라고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겪는 그런 대반전이었을 겁니다.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워낙 차트가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복한 부분도 있지만 미 연준의 금융시장 지원책 그리고 미국 대선을 앞두고 연일 화제가 됐던 미국 경기 부양책 등이 그 증시를 끌어올린 또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백신이 예상보다 빨리 개발되고 임상시험 진행되고 이러면서 형성된 코로나19 타파 그리고 백신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를 끌어올리기 시작한 거죠. 자, 여기에다가 연말로 갈수록 여러 기업들이 앞다투어서 뭔가 출사표를 내기 시작합니다. 애플은 저희는 자동차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겠다라고 선포를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증시의 기대감은 날로 더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끌어오를 만큼 끌어올랐다. 고평가되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연준에서는 확장하는 통화정책을 지속할 것이란 기대감이 유지되고 있고 경기는 계속 부양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시장에 만연한 상황입니다. 자, 게다가 드디어 다음 주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바이든 차기 대통령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북돋아지면서 연일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고점일 것인가 오늘이 고점일 것인가 이야기를 하지만 계속 천정 없이 뚫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변수는 언제 어디서나 존재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임기를 일주일여 앞두고 탄핵 관련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서 정치권이 여러 가지로 좀 혼선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또 주가가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부양책에 대한 여야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도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국채 금리 오르고 있죠. 연준의 금리 상승에는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또 완화 정책이 나올 것인지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요즘입니다. 자, 이런 변수들이 뉴욕 시장뿐 아니라 우리 증시에까지 어떻게 연결이 될지 지켜보는 것이 올 초반 적어도 1분기까지 우리 증시를 가를 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도 3,0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계속 말 나오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과열됐다. 아니다. 3,200, 3,400 갈 수 있다.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이야기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뉴욕 증시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갈지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게 될지 짚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여기 이슈, 첫 번째 이슈 살펴봤고요. 그러면 두 번째 이슈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첫 번째 이슈와도 그리 무관하지 않은 주제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기 이슈 첫 번째 할 때 우리나라 증시도 많이 달아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또 뉴욕 증시의 흐름이 하나의 획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내에서도 이 국내 증시의 과열 혹은 추가 성장 조짐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하나의 또 변수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자, 바로 공매도 이슈입니다. 자, 공매도라는 건요. 말 그대로 풀어봤을 때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겁니다. 자, 하락한 주가의 주식을 사서 주식을 갚고 그 시세 차익을 통해서 수익을 보는 것을 말하는데 공매도 같은 경우는 원래는 본연적으로는 과열된 증시를 좀 진정시키고 주가의 거품을 좀 완화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 코스피가 3천 지수 3천을 돌파하면서 공매도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요즘입니다. 자, 국내 증시에 대한 그 과열 논란, 지수는 계속 오르고 있고 변동성 지수도 오르고 있습니다. 자, 통상 변동성 지수는 하락장에서 상승하는 경우를 보이는데 주가의 상승 속도가 워낙 가파르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가다가는 확 꺾일 수 있다. 이런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도 그만큼 커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공매도가 다시 재개가 되어야 우리 증시가 안정이 될 수 있다라는 입장이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지 않죠. 지금 더 갈 것이다, 더 갈 것이다 해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란 마음으로 샀는데 증시가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피치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또 이 공매도 특성도 자체가 개인 투자자의 참여가 어렵다는 것도 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선 불안한 요소로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매도 이슈는요, 연일 뜨거운 화제로 지금 떠오르고 있고요. 공매도 재개가 됐을 때 그 주가 하락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일어난다면 그 폭이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불안감을 갖고 계십니다. 자, 하지만 요즘에는 이전에 그 공매도 이야기가 나왔을 때보다는 이 개인 투자자들이 미리미리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또 나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동안은 동학개미에서 슈퍼개미로 성장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는 우리가 직접 참여는 못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응은 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공매도에 대해서 좀 대응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으면서 아무래도 표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공매도에 반발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좀 달래주지 않겠느냐. 마냥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공매도 재개에 대한 여러분들 의견 어떠신가요? 자, 공매도 하는 게 맞을지 안 하는 게 맞을지 투자자분들 입장에 따라서 갈릴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 공매도의 방향의 흐름에 따라서 올 1분기 그리고 2분기 초까지 우리 증시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점, 그 점은 체크 포인트로 꼭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이슈 두 번째 공매도 관련 상황 저와 함께 짚어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뜨거웠던 이슈들을 모두 짚어보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 이슈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관전 포인트는 무엇이냐? 여기 이슈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슈를 짚어봤을 때 정리해보면 증시 과열, 공매도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조정을 받을지 여기에 대한 큰 물음이 찍히는데요. 자,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자, 왜냐? 사실 작년에 코로나19 유례 없는 그런 변동성의 장에서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연말로 가면서 정말 엉덩이 무겁기로 소문난 주식들도 종목들도 탄력을 받고 있고 10여 년 만에 상한가를 기록하거나 고점을 돌파하거나 그런 기록들이 쏟아졌던 연말 연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슈에서 코로나19 테마로 급등했던 종목들도 물론 궁금하시겠지만 작년에 갓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신 분, 시드를 늘리신 분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대형주의 흐름일 겁니다. 자, 대형주는요.
우리나라 전반적인 증시 흐름을 비교적 정직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업황, 개별 장세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 대형주 자체는 우리나라 경기 흐름을 떼고 볼 수가 없는 뭔가 특정 섹터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전반적인 경기 흐름을 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반적인 우리나라 경기의 회복세 그리고 경제 지표 그리고 짚어드렸던 공매도 이슈나 선거 같은 국내의 굵직한 이슈에 대비해서 움직이는 흐름에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설 연휴 이후에는 조금 현금 비중을 늘려가시면서 특히 장투를 하실 분들, 뭐 단타나 스윙은 좀 유효하겠지만 대형주, 장투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설 연휴 전후로 안정성 위주로 조금 더 비중을 늘리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핫한 증시의 이슈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리면서 달려왔고요. 이제는 비로소 종목들을 좀 살펴볼 차례가 왔는데요. 자, 종목들의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수급 주체별 흐름을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외국인의 순매도, 순매수 종목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모처럼 좀 강하게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증시의 흐름이 또 그 과열됐다라는 조짐에서 또 더 달려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또 그러한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 수급에 있어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외국인들의 원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자, 외국인의 매매 동향 보시면요. 순매도, 순매수 상황 나와 있습니다. 자, 순매수 중에서는 LG전자, 요즘에 연일 핫한 종목이죠. LG전자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외국인이 순매도한 종목 중에서는 자, 제가 삼성 SDI를 준비했습니다. 좀 아래쪽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긴 한데요. 삼성 SDI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로 다시 넘어와서 자, LG전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왜 찜을 했는지 사실 LG전자 관련돼서는 연말부터 아주 뜨거운 이슈가 있었죠. 마그나와의 합작법인을 통해서 애플카와 손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지난주만 하더라도 또 현대차와 애플카의 손잡음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이슈가 있었다면 그 전에는 LG전자가 먼저 앞서서 그 이슈의 선두에 서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자, LG전자 연말에 탄력을 한번 강하게 받고 그 추세를 이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추가로 하나 더. 사실 LG가 또 TV에 있어서 강점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 세스 2021에서 7년 연속 LG의 올레드 TV가 최고 TV로 등극을 했습니다. 사실 말이 7년 연속이지 세우기 힘든 기록임에는 분명합니다. 가뜩이나 LG전자 이런 마그나 관련 호재, 애플카 관련 호재에 더해서 본래부터 강자로 자리매김했었던 TV 분야, 가전 분야에 있어서도 죽지 않았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다라는 것을 도장을 한번 빵 찍어줌으로써 LG전자의 그런 강세를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면서 주가 역시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강세 흐름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LG전자의 차트 그래프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연말에 장대 양봉을 그린 이후에 별다른 조정 없이 추가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지금 약 14만 원 선에서 새로운 상단 박스권을 만들어낸 흐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LG전자 사실은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 흔히 주가가 과열됐다, 조정 후 매수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요. 지금 LG전자의 경우에는 향후 가치를 조금 더 올려봐도 좋다. 제가 좀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LG전자의 청산가치 영역을 계산을 해보면요. 그 자본 총계를 총 주식수로 나눠보면 대략 만약에 이 A라는 회사가 영업을 종료했을 때 뭔가 다 그야말로 정리를 했을 때도 어느 정도 가치에 머물 것이냐라는 그 수준이 파악이 되는데 LG전자를 그렇게 계산식에 넣어봤을 때 약 10만 8천 원 수준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전까지만 해도 장대 양봉 그리기 전에는 10만 원 선을 밑돌았단 말이죠. 그야말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었고 이제 조금 제대로 된 가치 평가를 시작했다. 이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의 주가 14만 7,500원 지나고 있는데요. LG전자 사업을 하나만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핸드폰 하고 있죠. 가전 하고 있죠. 또 여기에 지금 애플카 이슈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핫하다라는 이슈 싹 모아져 있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트집녀 프로그램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롤러블 폰, LG가 적어도 이 롤러블 폰에 있어서는 선두주자에 서지 않을까 이런 좀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 이러한 잠재 가치까지 따져봤을 때 동력은 더 있다. 동력이 아직 더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야 지금 이미 수익권이신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자율적으로 수익을 실현하시는 것 유효합니다. 자, 하지만 이럴 때 더 애가 타시는 분들, 신규 매수 계획하시는 분들이죠. 아, LG전자 내가 사야지 했는데 너무 올라버렸다. 이거 지금 들어가도 되냐라고 물어보실 텐데요. 지금 제가 14만 원 수준에서 새로운 박스권 상단 그 형성을 좀 예상을 드렸죠. 13만 원 중반대, 지금 형성되고 있는 추세의 하단 약 13만 원 중반대에서 14만 원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절차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14만 원 후반대까지 올라와 있지만 그쯤 왔을 때 13만 원 중반, 14만 원 초반대쯤으로 아마 살짝 횡보를 하는 구간이 생긴다면 그때 접근하셔서 노려보시는 것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만약에 지금이라도 난 좀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가격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14만 5천 원 지지 여부 판단하시면서 접근하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사랑한 종목, 외국인이 찜했던 종목 LG전자 함께 살펴보셨고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강했던 종목 한번 보시도록 할 텐데요. 삼성 SDI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삼성 SDI를 왜 팔아? 라고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왜냐하면 사실 삼성 SDI의 사업도 자동차 배터리 관련 사업 분명히 호재고 앞으로 더 늘어날 거고 투자도 잘 될 텐데 왜 그랬을까? 지금 저의 분석입니다만 목표가 실현에 따른 차익 실현으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주가가 오를 때 어느 정도 뭐 더 오를 수도 있지만 이 정도 목표가를 달성했으면 한 번쯤은 이익 실현하고 다시 한번 조정받을 때 들어가겠다. 이러한 투자 전략을 개인 투자자분들도 가져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식은 사실 보유만 하고 있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이익을 실현하고 재투자하고 그러는 데에도 분명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뭐 매도를 했다고 해서 모멘텀이 사라졌거나 관련된 재료가 없어졌다는 측면보다는 지금 이 종목에 접근하실 때는 목표가 실현. 왜냐하면 이 종목 역시도 최근에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것이 좀 더 유효한 분석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좀 감이 오실 거예요. 차트로 넘어가 보시면 LG전자만큼의 장대 양봉은 아니지만 삼성 SDI 역시도 12월 말부터 급격히 오르는 흐름을 보여줬어요. 자, 횡보도 없이 거의 오르는 흐름이거든요. 자, 이쯤 되면 미리 보유를 하고 있었던 투자자, 이것은 뭐 수급 주체를 굳이 가릴 것이 아니라 어떠한 투자자라도 이때쯤 한번 수익을 실현하면서 추이를 보자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뒤따르지 않았을까 좀 분석을 해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주요 사업에 대한 전망은 밝은 편입니다. 미국발, 자, 애플카, 테슬라의 그런 불꽃 경쟁이 일으켜지면서 미국발 배터리 시장은 상승세, 투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미래차 이야기를 할 때 미국 시장 얘기를 했는데요. 자, 가만히 한번 짚어보시자고요. 우리가 보통 외국 차량 브랜드를 말할 때 떠오르는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자, 몇 개 생각나시죠? 막 B로 시작하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나실 겁니다. BMW, 폭스바겐 여러 가지 생각나시죠? 대표적인 자동차 그런 명품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 독일이 왜 이렇게 잠잠하느냐, 그런 물음표를 한번 떠올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독일이 비록 기존의 완성차 시장에선 아직 아성을 갖고 있지만 지금 미국차가 워낙 미래차 시장에서 그야말로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존심을 좀 구겼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기로는 독일의 주요 자동차 브랜드들의 지금 자극이 될 것이다. 비록 완성차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잘 나가고 있지만 미래를 봤을 때는 이 전기차, 미래차 관련 시장에 뛰어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이 좀 우세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주가가 75만 6천 원 많이 올라와 있다는 부담은 있지만 강력한 호재 역시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약간의 하락과 조정은 있겠지만 악재가 있지 않는 한은 이전의 지지선 밑으로 마구 무너질 일 가능성은 좀 적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조금 과감한 결정을 해도 무방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가 75만 5천 원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우상향하면서 약간 그 그래프가 완만해지기 시작한 시점, 약 72만 원, 71만 원에서 72만 원 선을 제가 좀 지지선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 보유자께서는 그 지지 여부 보시면서 매도 여부 결정하시면 되겠고, 신규 매수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서도 이 70만 원 초반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이 픽했던 종목들로 LG전자와 삼성 SDI, 정말 둘 다 너무 센 종목이어가지고 제가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순서 관심이 가지니 순서로 가보도록 할 텐데요. 자, 관심이 가지니 순서에서도 역시나 후끈한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 종목 AP시스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AP시스템의 경우는요,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체입니다. 신규 수주 공시가 뜨면서 실적 상승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AP시스템 하면 OLED를 떼놓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OLED 전망에 따라서 또 동사의 주가 향방이 결정된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데 OLED 투자 자체는 조금 둔화될 것이다. 약간 부정적인 흐름은 있지만 적어도 이런 업황 흐름 속에서도 AP시스템 동사의 호재는 지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신규 수주를 따냈기 때문에 매출처가 확보돼 있는 거고, 지금 영업이익 면에 있어서도 흐름이 꾸준히 가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 또 개별 종목적인 부분을 분석해 봤을 때는 그러한 흐름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AP시스템의 재무 상황을 보시도록 하죠. 네. AP시스템의 재무 상황 보시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으로 봤을 때는 약간 2018년에 비해서 2019년 주춤했지만 분기별 상황을 보실 때는 점점 나아지는 흐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OLED 업황이 살짝 주춤하더라도 이미 수주를 확보했다는 점, 그동안의 영업이익 추이가 우호적이었다는 점, 양호했다는 점을 빌어서 이 AP시스템을 관심이 가진 이 종목으로 좀 꼽아봤습니다. 자, AP시스템 간단하게 차트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전의 고점이 약 35,000원, 34,850원 수준까지 갔었는데 이때 역시도 2020년 1월 8일이었습니다. 중국 OLED 업체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달성했던 것이 이때 흐름이고요. 지금은 주가가 조정받으면서 25,000원대에 머물러 있죠. 그런데 지금 그때의 흐름과 수주를 했다라는 사실은 유사하고 OLED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둔화될 것이라는 업계에 대한 전망은 있지만 그래도 경기 회복세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 둔화의 속도나 폭이 덜할 수 있다. 이런 좀 긍정적인 전망이 더해지면서 사실 주가의 향방이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가 25,400원 지나고 있는데요. 자, 그래프를 좀 키워서 보시게 되면 지금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내려오긴 합니다. 음봉을 길게 그린 이후로 다시 한번 회복세. 그렇기 때문에 25,000원 지지 구간 보시면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혹시나 OLED에 대한 업황이 조금 더 부정적인 색이 짙어지면서 조정을 받는다. 그럼 이전 저점인 24,000원대에도 매수 타점으로 노려보시는 것, 이 구간대에서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24,000원대에서 지금 여기서 이미 기회를 한번 줬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24,000원대 지지 반등을 하고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진다면 사실상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하방 지지선의 흐름이 24,000원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코멘트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관심이 가진 이 순서까지 해서 증권가 중계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증권가 중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알찬 종목들 준비해서 다음 이 시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